안녕하세요. 조호형, 독일 이름으로는 조 슈미트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 세미나는 잘 보셨나요? 오늘은 임상의 주인공인 안드레아의 소개와 뇌출혈 전과 후의 변화, 치료사의 컨셉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안드레아를 평상시 애칭으로 부르듯이 그냥 안디라고 부르겠습니다. 2011년 날씨 좋은 8월의 여름날 오후 남편 또 3살과 5살 된 두 아들과 근방에서 놀러온 가족들과 함께 꽃이 핀 정원에서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며 애들이 잔디밭에서 공놀이도 즐겁게 한 행복스러운 날이었어요. 안디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위층 침실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다행히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정원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뛰어 올라온 남편은 앰뷸런스를 불렀고 안드레아는 바로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뇌 대량 출혈을 내시경으로 막았지만 양면 후부 공급 부위 후두부 경색이 왔고 전에 먹은 두통약 때문에 뇌출혈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아의 나이 42세. 한참 젊고 활발하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며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위협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2달도 채 못 가서 10월에 소뇌에 종양이 생겨서 또 수술을 받았고 그 2달 후 12월에 뇌수정으로 인하여 뇌에 액체가 흘러나갈 수 있게끔 호스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감신경 간질도 심해졌습니다. 에필lep시라고 하죠. 재활병원에서 근 1년간 병원 생활 후 호스피탈리즘 증상과 상체, 스테레오 동작도 하면서 유기 정신병 질환이 생겨서 남편이 보다 못해 24시간 돌보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안디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병원 기록에 육체,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해 상세히 써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 일반적 상태, 영양 상태는 저하되어 있지만 신진대사는 정상, 심장박동, 호흡 정상, 머리, 목 등의 움직임은 자유롭다고 쓰여 있지만 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상체를 가누기 힘들었고 왼팔과 오른 다리가 마비되어서 휠체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혼자 일어나지도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테레오타입 머리 동작이 심했지만 오른쪽 팔이 컨트롤이 잘 안 되어도 그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뇌신경이 손상되어서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빛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요. 눈으로 사물을 추적하는 것과 또 눈동자의 움직임이 불가능했습니다. 말하자면 시력을 거진 잃은 것이죠. 인지능력 장애, 언어 장애, 시간과 위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장애, 장단기적 기억 상실에 언어 대화가 불가능해졌고 성격 변화, 또 판단력과 수용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청각과
표정 근육, 또 삼키는 근육은 온전했고 혀도 똑바로 내밀 수 있었습니다. 방향력 평가는 그 시점에 불과했지만 심리 상태는 깨어 있었고 정서 불안정으로 하루에 수도 없이 울고 소리 지르면서 눌 눌을 숫자 0이란 말입니다. 한국말로. 아니면 와룸 우리말로 왜 라는 말을 반복하며 모든 진단과 테라피를 거부했습니다. 없어진 능력에 대해 좌절감과 감정이 고조되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20분, 한 번 했다 하면 20분 이상씩 스테레오타입 동작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다가 소리가 커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몸을 바닥에 던지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간질로 인한 발작은 아니었죠. 그때마다 안정시킬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친절해지면서 안정을 찾고 나면 허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내키지 않았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멍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는 분통 터지고 절망감을 몸으로 표현하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감정을 안 보이고 퇴행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날뛰는 사람들이 더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온 몸으로 분풀이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감정 조절도 하게 된 셈이고요. 보통 사람은 옆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음악 치료사에게는 자원으로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태환 씨 의사가 언어재활치료, 물리치료, 에르고테라피를 추천을 했는데 안디가 이런 식으로 테라피를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여튼 치료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도를 찾던 중에 2013년 가족이 음악치료에 대해서 경험을 한 다음에 음악치료를 결정하고 10명 이상의 친지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를 위한 협회를 설립해서 치료비를 공동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회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음악치료 비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후유증과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조화는 언어장애로 인해 인간 중심적 또 정신분석적 언어나 대화 상담치료 및 행동치료 방법은 부적합했어요. 이때 한 공간의 맨 구석에서도 내담자를 동반할 수 있는 음악치료는 가능했죠. 다른 재활치료들은 환자의 감정 고도가 비로소 안정되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또 치료자 자신의 성찰력과 반사 컨셉은 성공적인 치료에 꼭 필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하여 음악치료사의 컨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반사해보기로 하죠. 지금 영상이 멈출 수 있도록 쉬는 버튼을 잠깐 누르고 종이나 공책과 펜을 준비하시고 또 물도 한 잔 마시고 준비 다 된 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나요? 그 종이에 이렇게 큰 X, 그러니까 이 도구로 X고 보통 X 다르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큰 종이에 다 꽉 차게 그리면 됩니다. 음악 치료의 컨셉은 인간 중심적 치료 관계를 위주로 세워보겠습니다. 컨셉의 요소는 딱 4가지인데요. 상담과 코칭에서 흔히 말하는
첫째, 비전. 둘째, 마음의 자세. 또 태도라고도 하죠. 셋째, 상황 해석. 넷째, 방법입니다. 치료사로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내담자 중 한 명을 정해서 치료에 임할 때 생각나는 중요한 아이디어나 크고 작은 목표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 철학. 인간은 온전하며 홀리스틱. 그렇죠? 고유하고 또 대인적 관계 안에서 수행하며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또 자아를 활성화시킨다. 이 지금 말한 이 전제 안에서, 그러니까 인본 철학을 전제로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안디같이 급변해서 자아 컨셉이 아주 뒤흔들릴 경우 대화 치료로는 자아 활성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음악 치료는 비언어적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아 활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안디의 경우에는 목표. 그러니까 이건 비전은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루지 못할 목표라도 지금 일단은 한번 세워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안디에 대한 안디를 대할 때 치료사로서의 비전을 써보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지금 워낙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적인 독립은 불가능하겠지만 정신적이나 심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그게 비전이네요. 또한 예술인으로 인격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왜 예술인인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과
고요성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신의 그럼으로써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또 비전입니다. 꽤 되네요. 비전에 대해서 써보셨어요? 그럼 두 번째,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담자를 대합니까? 물론 우리는 기밀을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전제로 지금 내담자를 대하는데요. 저도 안드레아를 대할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관계, 동등한 관계,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공감하며 희노애락이라 할까? 네, 공감. 이 사람 자체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을 전제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는 안드를 대합니다. 다 쓰셨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음악을 듣고 즉흥 연주 등
방법이 좋아서 심리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내담자와 치료 사이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당신의 내담자에게 동료 치료사를 추천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황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이 좀 모자르신 분은 이 세미나 끝나고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상황 해석이 왜 중요하냐? 이는 내담자들 중 문제가 딱 하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보통 5-6개가 보통인데 우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방해되는 문제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어떨 땐 이 가장 방해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드레아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죠. 네, 제가 좀 조용히 저도 쓸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상황 해석의 전제는
저는 끝났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해하기가 싫어서요. 네,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개입 방법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이고요. 음악 치료에서는 방법이라면 그냥 두 가지죠. 수용적 아니면 능동적 음악 치료. 그렇죠? 어, 또 즉흥 연주로 뭐 목표에 따라 감정 맞춤이나 예술적, 미적 연주 등 내담자가 혹시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는 안정감을 주고 잡아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리듬을 위주로 하죠. 같이 뭐 그룹으로 어, 잼 세션을 한다든지 그런 리듬적인 걸 해야지 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자유로운 즉흥 연주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또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 내담자와 그룹 치료를 할 건지 개인 치료를 할 건지 악기가 좋은지 목소리가 좋은지 또 아니면 노래를 하든지 언제 어떤 방법을 써서 비전에 다가가고 목적을 달성하는지 왜 이 방법이 이 내담자에게 좋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법에는 경청, 공감을 언어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거기도 방법이 많죠. 저는 이제 안디에 대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제는 방법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상황 변화를 위하여. 그래서 이 감정 이거를 위해서는
저는 끝났습니다. 여기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고조된 감정은 감정 맞춤으로 치료가 되는데, 근데 치료가 되고 의존적인 생활과 삶,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정체성을 부여해야 되고, 어, 절망의 목표는 절망을 벗어나면 희망으로 가야 되는데 목표가 여긴데, 이거는 같이 즉흥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장애는 팀을 구성해서 같이 만나서 그 공동으로 목표를 정해서 공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내가 그 느낌이 어떨지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은 나중에 첫 시간, 둘째 시간, 뭐 한 달 후, 뭐 석 달 후 그런 임상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쓰셨으면 현재 자신의 컨셉과 이 컨셉이 동일한지 아니면 좀 비슷한지 전혀 다른지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현황에 맞게 빠진 건 추가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자신의 음악 치료 컨셉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팀 구축과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